자, 동아리에 대한 고민 오늘 이 영상으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는 진로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동아리를 갈지 결정을 했는데 그 동아리가 또 인기가 많아서 면접도 봐야 되고 경쟁률도 치열해. 그래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내가 아직 진로가 없어서 어떤 동아리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성적이 중요하고 교과에 관련된 활동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이 동아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진로가 없을 때는 어떤 동아리를 가야 하는지, 또는 내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의 대처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이 동아리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리는 진로가 기본이긴 합니다. 이 동아리라는 것 자체가 이 같은 관심사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 동아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어떤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지 보여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분야를 희망한다, 직업 확과에 대한 진로가 명확한 학생들은 나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학교 동아리 목록을 찾아서 그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정답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내 진로에 딱 맞는 동아리가 없다, 또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동아리가 너무 치열해서 못 들어갈 것 같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메디컬과 관련된 동아리들은 요즘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면접도 보고 떨어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럴 때 그냥 대충 들어가서 동아리는 포기해야지 할 텐데, 내가 원하는 진로에 맞는 동아리를 못 들어갔을 때, 또는 우리 학교에 그런 동아리가 없을 때 무색무취의 동아리들이 의외로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 동아리, 토론 동아리, 주제 탐구 동아리, 신문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이죠. 자, 이런 동아리 보시면 어때요? 특별한 진로가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내 진로를 보여주기에 굉장히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하나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아리들은 특정한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제를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들입니다. 연쇄적인 활동까지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동아리에서 여러분들의 진로 역량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저희가 컨설팅한 학생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 교육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가 교육 관련 동아리를 들어가지 못하고 신문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너가 신문반에서 신문 기사를 작성을 할 때 교육 관련된 주제를 잡아서 작성을 해봐라 라고 지도를 해줬고, 이 친구는 신문반에서 교육 관련된 리서치를 해서 기사를 작성을 했고, 그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교내에서 어떤 학생들은 교육에서 약간 좀 소외되어 있다, 그런 문제들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선후배 사이에 멘토 멘티를 이어주는 그런 활동들을 기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또 기사로 작성해서 홍보까지 진행한 사례가 있었고,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인데 의학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가지 못해서 독서 동아리에 들어갔고, 의학 진로 관련된 책을 읽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의사는 그냥 수술하거나 치료를 하는 그런 의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연구를 하는 의사도 있더라.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찾아보고 그분이 출간한 책을 읽어보면서 진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그런 사례를 보여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동아리를 들어가서 내 진로와 맞게 학생이 직접 주도적으로 주제를 선택한다면 정말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진로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동아리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진로를 전혀 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선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아리의 특징은 나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동아리를 통해서 뭘 어필할 수가 있을까요? 공동체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능력을 보였다,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학교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원할까요? 대학은 같이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주변 사람들도 잘 할 수 있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내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잘 해결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진로랑 전혀 연결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동아리 부장이나 차장 등의 그런 이 감투를 쓴다면 조금 더 이런 역량들을 잘 보여줄 수가 있겠죠. 단순한 참여자로 그냥 수동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담당 선생님께 관찰이 되도록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시 사례를 들어보면 약대를 희망하는데 우리 애가 댄스 동아리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망한 거 아닙니까? 거기 대댓글도 그건 답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던데 약대와 댄스 동아리 진로랑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문제 상황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댄스 동아리라면 춤을 같이 연습해서 뭐 공연을 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막상 가봤더니 어떤 춤을 배우고 공연을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고 각 학년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선배와 후배 사이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춤 연습을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해서 학교에 요청을 해서 연습실을 대관을 했다든지 또는 교회 단체에 후원을 요청해서 그냥 우리가 축제할 때 이쪽 업체를 홍보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연습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다들 센터에 가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고 서로 이제 마찰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을 했다 이런 모습들도 보여줄 수가 있죠. 이처럼 동아리에서는 어떤 주제나 진로와 관련된 역량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했습니다를 보여준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동아리 간부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도 이제 가지실 수 있을 텐데 내가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가지 못했다면 이런 공동체 역량이나 나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장이나 차장들은 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좋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역할들이 나한테 주어질 것이고 그게 선생님께 관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하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 이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 유정열 팀장님과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교과 과목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대학에서 다른 많은 역량들을 평가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지식 탐구 능력, 학업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진로와는 무관하더라도 이 교과 내용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가서 해당 지식을 탐구하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대학에서는 이 친구는 우리 대학에 오면 어떤 분야든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각 과목별로 수학 탐구 동아리, 과학 동아리, 사회 탐구 동아리 그런 동아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특정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주제 탐구 동아리 이런 탐구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가시면 교과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른 활동으로 깊이 있게 파고드는 또는 확장해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동아리의 또 장점이 뭔가요? 이런 탐구 활동을 혼자 하려면 어렵죠. 근데 동아리는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혼자 뭔가 하려고 했던 거를 친구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동아리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시간까지 확보가 되고 동아리의 예산을 활용해서 내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과 활동을 탐구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시간에 지진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이 동아리에 들어가서 실제 지진계라는 기기를 활용해서 이 지진에 관해서 좀 더 깊이 탐구를 해본다거나 생물 시간에 DNA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토론 동아리 들어가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 이런 토론을 더 깊이 있게 해볼 수가 있겠죠. 경제 시간에 주식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러면 경제 동아리에서 모의 투자 대회를 진행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교과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또는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본다면 진로와 꼭 관련돼 있지 않더라도 이 친구의 역량은 대단하구만, 얘는 어떤 분야든 잘 파고들 수 있고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겠구만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동아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진로입니다. 자,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로에 관련된 동아리에서 진로를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연쇄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주제를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의 관심사를 잘 보여줄 수 있다거나 또는 진로가 없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량, 학업 역량을 어필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의식을 갖고 동아리 활동을 하셔야 이 동아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동아리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정말 그냥 쉬는 시간이었죠. 친한 친구들이랑 그냥 같이 노는 동아리 또는 그냥 시간 때우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취미생활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평가돼서 입시에 반영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이 제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평불만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하나하나 잘 챙겨서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내신이나 수능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은 5등급으로 줄어들어서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졌고요. 수능은 어려운 선택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하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부담이 줄었을 겁니다. 자, 그 대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나의 교과 역량, 비교과 역량을 잘 보여준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이 동아리 선택 힘들다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잘 선택해서 좋은 활동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혼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스터디 코드에서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기부를 준비하는 컨설팅, 동아리부터 뭐 독서 활동들 이런 비교과 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설팅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 뒀으니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동아리 나는 어디에 들어갔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친구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시 공부하시는데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